창원시 마산하포구 가포 순환로에 다수의 포토홀이 발견됐습니다. 대형 차량의 이동이 많아 도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창원시가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이어 김해와 고성, 창원 등 도내 곳곳에서 소결핵이 확산되고 있어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8월부터 새 우편번호 시행에 앞서 건물 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도로가 파손돼 노면이 패이거나 갈라진 곳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창원시 마산하포구 가포동을 가로지르는 가포 순환로에서 다수의 포트홀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가스 운반 차량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이동이 많아 도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가포 순환로입니다. 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와 가스 충전소로 향하는 버스와 대형 차량들의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2차선 도로는 겉보기에는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면 전체에 균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균열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불과 50m 아래 SK에너지 앞 도로는 포탄을 맞은 듯 여기저기서 포트홀이 발견됩니다. 포트홀은 성인 여성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넓이에다 깊이 또한 차량들이 빠지면 균형을 잃고 요동칠 정도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포트홀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고개 운전을 하기 일쑤입니다. 수차례 재포장이 이루어진 흔적이 보이지만 살짝 힘만 주어도 아스팔트 포장이 벗겨질 듯 위태롭습니다. 허술한 도로 관리로 인해 가포 순환로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형 차량의 이동으로 불편을 겪는 데다 도로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습니다. 한번 보면 차가 가다가 물이 뛰어서 옷도 다 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스팔트 좀 깔아주면서 지대를 좁게 여기 이 뼈다다 이래 주면은 집에 이제 물이 좀 안 들어오지, 이제 한 개도 안 들어오지. 결국 주민들은 차량 사고의 위험과 침수 피해라는 이중고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운반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길목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도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포 순환로 곳곳이 도로 정비가 시급한 가운데 도로 정비를 담당하는 마산하포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4월부터 경남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죠. 4월 급식비 미납금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이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된 결과 아닐까요?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상급식 폐지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상급식 첫 시행인 4월 한 달간 급식비 미납 금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은 36,500여 명으로 한 끼 급식 단가 평균 2,700원, 급식 일수 20일로 계산하면 19억여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예년의 경우 미납률은 0.1%로 약 3천만 원 남짓인데 반해 4월 한 달간 미납률 9.4%를 보인 겁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미납률이 11.9%로 도시 지역의 미납률인 8.4%보다 더 높게 나타나 무상급식 폐지에 대한 반발이 농어촌 지역에서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에 대해 학부모들이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미납의 전체 원인으로는 볼 수 없어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급식비 미납이 계속되면 문을 닫게 되는 급식소가 생길 수 있고 교육 재정 악화도 우려돼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급식비 미납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정윤화입니다. 창원시 마산 해양신도시의 655m 스카이 아일랜드 타워와 케이블카 등 건설을 꿈꾸는 창원관광타워 추진위원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창원시를 끌어들이기 위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들어서는 마산 해양신도시. 매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해양신도시 부지 활용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창원관광타워 추진위원회는 해양신도시의 세계 최고 높이의 관광타워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창원관광타워 건설로 창원을 세계 5대 관광지로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가 많이 확보가 돼서 지역 경제 살리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믿고, 또 여기가 이 사업이 완공되면은 세계의 5대 명물이 마산항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그동안 시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위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승부수를 던질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옛 창원 지역을 시작으로 9월에는 진해, 11월에는 마산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덧붙여 시의 지원과 보증만 있다면 창원 관광타워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창원 관광타워 사업은 마산 해양신도시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655m의 타워를 건설하고 마산 해양신도시와 도성, 귀산동을 잇는 왕복 해상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보증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만큼 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시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유일하게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의 도비 지원 등을 두고 도의 눈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기간 관련 예산안이라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 사항이 없다고 밝히며 사업 추진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항열 고성군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하 군수는 선거 공보에 체남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12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29일 열리는 판결에 따라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하항열 고성군수는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거제시 둔덕면 한 한우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일부가 결핵에 감염되는 등 거제에 이어 김해와 고성, 창원 등 도내 곳곳에서 소 결핵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도내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농가 600마리 중 양성 반응을 보인 63마리는 살처분하고 나머지 소는 60에서 90일 후 재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고성과 창원 등 사육 농가에서도 감염된 소 154마리를 최근 살처분했습니다. 소결핵병은 호흡기만으로도 전파되는 등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지만 치료법과 예방법이 없는 데다 잠복기가 길고 초기 발견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방역 체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8월부터 새 우편번호 시행에 앞서 건물 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새 우편번호에 대한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 우편번호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도에서 스티커를 일괄 제작해 관내 우체국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된 스티커는 관내 우체국 집배원 약 1,200여 명이 6월 말까지 부착할 계획이며 우편번호 개편으로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 주소의 순차적 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우표물 배달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창원시 창동예술촌 개촌 3주년을 맞아 사진기획전이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됩니다. 사진작가 모임인 C+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3월 창동 풍경에 이어 두 번째 창동 테마 전시로 마련돼 창동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담은 창동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창동예술촌 내 리아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창동예술촌 입주 예술인과 40년째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등 창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물의 환경이나 심리적 상황에 중점을 둔 일상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C+는 세상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려는 회사원과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강한 태풍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기온은 6, 7월에 평년보다 다소 높아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015 글로벌 캠페인 시행 장소로 창동예술촌 창동거리길이 최종 장소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경상남도와 각 시군의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이 전체 물자 구매 실적 16%로 친환경 제품 소비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AI가 경기와 전남에서 발병함에 따라 차단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특히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 등 야생조류의 활동이 많은 저수지와 소하천에서는 분변과 폐사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갑론을박 창원시민 300인 원탁토론이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 인류 교육도시를 말하다라는 의제로 통합창원시 제2기 시정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는 7월 7일 개최됩니다. 이에 300인 원탁토론의 시민 토론자와 토론 진행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 인근에 폐축양장이 10여 년째 폐허로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쓰레기 더미 대부분이 폐기물이어서 처리할 수도 없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홍콩과 대만 등 중하권 지역을 순회하며 한산 대첩축제를 비롯한 4개 축제와 함께 지역별 축제 및 관광 홍보 판촉 활동을 성황리에 펼쳤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TV나 영화에 소개된 지역 명소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뛰어난 자연경관과 우수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호평을 이끌어낼 만큼 성공적인 해외 판촉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고성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7일 제43회 경로효친 100일장 및 미술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기르고 효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각 부문의 입상작에 대해서는 29일 각 학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화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장활동 운영 매뉴얼인 현장활동 표준 기법과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 능력을 익힘으로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시됐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주식회사 MH 에탄올에서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식회사 MH 에탄올 제조 공정 중 탱크 폭발에 따른 화재 발생을 가상해 실시했으며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소방시설물 복구 등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으로 실시돼 주식회사 MH 에탄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통영시 서호전통시장에서는 26일 서호전통시장 제1기 점포대학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점포대학은 오는 7월 14일까지 시장 유통 전문가를 초빙해 고객이 줄 서는 명품 점포를 만들기 위한 이론 수업을 비롯해 상품 개발과 소포장 기법 실습 등의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고성군은 제2기 고성군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대학은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